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광입니다. 네, 오늘은 2019년 10월 30일 수요일 오전 아침입니다. 이 오늘 제목이 아주 좀 보면 흔한 얘기로 좀 확 눈을 끌어요. 네. 김정은 제거 작전, 북폭의 4대 조건. 왜 이렇게 우리 이제 발전하셨습니까? 아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네. 저 IS, 네네. ISIS라고도 그러고 예. 수괴 네. 대장이죠. 네. 알바 그다디 예. 사례를 이제 공식 발표한 후에 예. 우리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SNS를 통해 가지고 네. 미국이 김정은 제거 작전에 나설 수 있다. 네네. 이건 뭐 이제 빈라덴 암살하고 네네. 뭐 알바그다디 죽이고 네네. 이렇게 했는데 네네. 지금 뭐 세계에서 제일 큰 독재자 네. 테러 지원국을 미국이 공식 지정하기도 했고 네네. 이 김정은이 제거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예. 김정은이 지금 벌벌 떨고 있다. 네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네. 그다음에 또 비핵화 협상이 틀어지면은 네네. 지금 연말을 뭐 시점으로 뭐 새로운 카드를 내놔라 서로 이제 실랑이를 하고 있는데 네. 협상이 깨지면 북한 폭격에 나설 수 있다. Fire and Fury. YMPO리 예. 이런 얘기들이 쭉 돌아다니고 있어요. 예. 그래서 한번 제가 발전해봤습니다. 예. 과연 그럴까? 예, 과연 그럴까? 근데 이제 저희 그랬습니다. 황태순 TV의 결론은 일단 알카에다의 빈 라덴 또 그리고 ISIS의 알 바그다디하고 김정은의 경우가 다르다. 즉 만약에 미국이 만나를 무릅쓰고 북한을 갖다가 폭격해서 김정은을 제거하는 제거 작전에 들어간다면은 뭐 참수 작전이라고도 했죠. 다음 네 가지 조건이 딱 맞아 떨어졌을 때야만이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 가능성은 대단히 희박하다. 아니 거의 미션 임파서블이다. 이게 이제 뭐 김정은 제거 작전, 네. 북폭 이런 게 우리 보수 우파 세력이 비원이에요, 그죠? 위스풀 띵킹이죠. 그죠? 간절한 희망이 간절한 희망이죠. 이게 이게 도대체 남쪽에 있는 좌파 종북 세력이 근절이 안 되는 거. 북한이란 저게 파이프를 꽂고서 서로가 예, 그렇죠. 이게 공생하고 있으니까 이 지긋지긋한 한반도에서의 이념 대립도 끝내고 통일하려면은 네. 지금 누군가가 저 김정은이 제거하고 네. 북폭해야 되는데 네. 뭐 도저히 우리 돌아봐도 뭐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거 뭐 생각할 사람인 것 같지도 않고 네. 제발 트럼프하고 미국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정말 간절한 소망인데 비원이죠. 근데 그렇습니다. 저 우리 김영광 실장 보면 그 당시 현역 조선일보 기자 따라 잘 기억하고 계시겠습니다만은 1994년에 당시 클린턴 정부에서 김정일에 북한을 폭격을 했습니다. 북폭 영변. 핵시설 제거 어떤 이제 서지컬 스트라이크라 그러는데 네네. 미국은 우리 한반도 정세를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네. 서지컬 스트라이크 하려고 해봤더니 야 이거는 휴전선에 있는 서지컬 스트라이크는 B-52가 그냥 두들기면 되겠지만은 네. 전략 전투기들도 가도 되고 폭격기도 가도 되겠지만은 네. 북한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반격에 나섰죠. 휴전선에 있는 장거리 장사정포. 장사정포 다연장포들을 쏴대면은 네. 서울이 곧바로 이제 폭격의 대상이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미국 전쟁하기로 결심을 했던 거죠. 94년 여름에는. 여름에 그때 이제 5월경이죠. 5월경입니다. 5월경에 이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보면은 저 클린턴 정부에서는 이거는 더 이상 놔둬선 안 되겠다. 그렇죠. NPT 탈퇴하고 계속. 핵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네. 그때 북한의 핵 능력이라는 거는 14 내지 22kg의 플루토늄을 숨겨뒀다는 건데. 이 정도 숨겨놨다는 건데. 그렇죠. 이 정도 숨겨놓은 건데 이걸 놔두면은 오늘까지 상황이 온 거죠. 여기까지 왔는데 그때 그래도 미국이 그나마 클린턴 정부에서 그렇게 강하게 결심할 수 있었던 데는 한 두어 가지 상황이 있었어요. 첫째는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미국이 그 당시 부시 정부 때죠. 클린턴 전임 정부였던 부시죠. 아버지 부시 때. 아버지 부시가 그때 폭풍의 사막의 폭풍 작전해 갖고 디저트 스톰. 이락을 쓸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쿠웨이트를 점령했던 이락을 갖다 격퇴시켰고 그야말로 세계 최고의 힘을 자랑하고 있을 때였고 둘째는 뭐냐니까 두 번째는 북중국이에요. 중국의 존재가 그 당시 보면은 중국이 이미 89년도에 천안문 사건 이후에 기신기신하고 당시 중국과 미국의 국력 차는 이건 유치원 학생하고 대학생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설사 미국이 북한을 갖다 서지컬 스트라이크 한다 하더라도 중국이 함부로 나서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클린턴 대통령이 그 이제 걸프전에서 미국이 동원했던 것이 네. 뭐 두 개의 전쟁 전략 뭐 이런 거 네. 하고 네. 파월 독트린으로 갔던 거죠. 네, 그렇죠. 콜린 파월 네. 이제 합참의장하고 이제 국방장관 이제 할 때 그때 파월 독트린이라는 게 뭐냐? 네. 미국이 가진 모든 전략적 전술적 힘을 한 곳에 결집시켜 가지고 네. 단기간에 승부를 낸다 그래 가지고 이제 쿠웨이트를 회복시키고 합참의장이었죠. 사담 네. 후세인을 이제 굴복을 시켰는데 네. 그래서 그 원칙에 따라서 저 클린턴 대통령이 네. 전시 물자들을 한국에 집중적으로 이제 배치하기 시작하고 전면전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아니 그건 뭐니까 전진 배치하는 거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전쟁에 사용될 무기들을 하고 네. 병력들을 이제 증파하기 시작한 거죠. 그거는 뭐 미국이 작게 5027에서 했던 대로 네. 뭐 최대까지 가면 뭐 한 50만 60만까지 가겠지만은 수 있지만은. 뭐 수십만을 지금 부산항에 지금 전쟁 물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전 세계가 주목을 했던 것이고 김영삼 대통령도 사실은 네. 그 당시에 저 대북 정책에서는 만난을 무릅쓰고 모든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북한 핵을 제거한다라는데 미국과 확실한 전략적 합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자 모든 위험을 무릅쓰는데 전쟁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암만 생각해도 이걸 야 내가 이 수십만이 서로 상대방에서 죽을 수 모를 전쟁을 내 재임 시에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래갖고 펄펄 뛰었죠. 김영삼 대통령이 새벽에 자고 있는 클린턴 대통령한테 해서 네. 전쟁은 못하겠다. 뭐 우리가 전면전으로 가지 않는 어떤 제한적인 뭐 폭격 서지컬 스트라이크인데 그걸 하면 미군 판단에는 한미연합사 판단에는 북한은 100% 반격하고 전면전으로 갈 수 없으니까 이건 전면전으로 할 수밖에 없으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나는 우리 한국군은 단 한 명도 배치해 줄 수 없다 그러니까 클린턴 대통령이 고심 끝에 그 전쟁을 철회했던 거죠. 자, 그렇다면은 그때가 1994년이고 그로부터 25년이 흐른 이 시점에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김정은 많은 우리 보수 우파 쪽에서는 미국이 그야말로 이번에 알 바그다디를 갖다가 처리해 주었듯이 델타 포스를 보내가지고 델타 포스를 보내던 뭐 네이비시를 보내서 김정은을 갖다 참수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네 가지 조건이 완벽하게 맞아 떨어져야만이 가능합니다. 첫째, 미국의 결심입니다. 네. 그런데 네. 지금 김정은이가 최근 들어와가지고 트럼프를 아주 호되게 다루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식 막 똑바로 해. 스톡홀름에서는 귀싸대기도 때려서 보내고. 네네. 스티브 비건이 얘기를 뭐 몇 시간 6시간인가 했는데 그 북한 대표급성 나오더니 한숨 하품하고 있더니 딱 꺼내더니 야 가라 뭐 새로운 거 좀 갖고 올라고 그랬더니 말이야. 네. 적대시 정책의 전면 폐기 없이는 우리 아무것도 안 해. 네. 지금 버티고 있는데 네. 트럼프가 지금 중동에서 네. 이란이 네. 지금 미국에 드론을 격추시켰는데도 네. 불구하고 보복을 못했어요. 150명의 사상자, 이란 측 이란 측에서 난다는 게 돼요. 난다 하는 그 이야기를 갖다가 그 합참의장한테 듣고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리아에서 미군도 지금 1000명 남아있던 거 이제 빼내버렸고. 빼냈고, 예. 그런데 비핵화 협상이 결렬된다. 예. 연말에 갔는데 네. 트럼프가 지금 자식아 임마 우리가 델타 포스도 있고 네이비실도 있고 너 하나 죽이는 건 문제 없어라고 하더라도 네. 지금 비핵화에 관련해 가지고 미국이 전략적으로 폭격해야 될 목표물이 너무나 많아진 거야. 우선 영변 그 후진 강선 말고 영변 얘기하는 겁니다. 영변만 해도 우리로 말하면 큰 공장 같은 게 300개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그리고 이제 강선 우라늄 같은 건 지하에 있어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어딜 보고 때립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네. 이 북한이 만약에 네. 우리의 영토 주권을 침해했다. 네. 그 델타 포스나 뭐 네이비실이 뭐 어떻게 지금 평양 가가지고 숨어 있는 걸 어떻게 하겠어? 남의 적성 국가에 가가지고 네. 그 이 핵폭탄 북한이 만약에 자 우리의 영토 주권을 침범한 데 대해서 우리가 참을 수 없다. 평택 있는 미군 기지 주한 미군 기지에 핵폭탄 터뜨리겠다 그러면 어떻게? 제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보면은 우리 아웅산 사태를 갖다가 설명드리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법적으로도 상대국에 대한 국가 원수에 대한 공격은 곧 선전포고입니다. 선전포고죠. 선전포고이기 때문에 북한은 즉시 보면은 모르겠어요. 미국까지 날아가는 ICBM 아직 SLBM은 완성이 안 됐습니다만은 최소한 평택이나 그 밑에 오키나와에 일본 해병대 미국 해병 1사단이 와 있는 거기에 보면은
핵으로 때린다 해도 사실 국제법적으로 참 뭐 미국도 깝깝하게 돼요. 깜깜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미국이 핵 보유를 완료한 국가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네. 군사작전 한 경우 한 번도 없어요. 없습니다. 파키스탄, 인도 뭐 어디 가가지고 뭘 했겠습니까? 그렇죠. 리비아도 보면 카다피가 핵 개발을 포기함으로써 물론 죽음은 그 민주화 그 시위 때그 군중들에서 죽습니다만은 어쨌든 저 미국 북한의 김정은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바로 카다피가 핵 개발을 포기했기 때문에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건 이제 북한의 경강부회고. 아니 실제 실제 왜냐니까 그거 아시잖아요. 그 당시 그저 뭐 자스민 혁명이라는 것도 미국 CIA 또 뭐 약간의 입김이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미국의 결심.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정부의 또 결심입니다. 이 김정은 제거 제한적 북폭이라는 게 결국 네. 뭐 클린턴 대통령이 94년에 판단했듯이 이게 전면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네. 그렇다면은 그 전면전에서 한국군이 미군과 힘을 합쳐주지 않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결심을 해야 되는데 네.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네. 뭐 이건 긴 얘기할 필요도 없겠네요. 왜냐하니까 이번에 이제 알바그다디도 마찬가지고 지난번에 오사마 빈 라덴도 마찬가지고 우선 그건 일종의 테러 집단들입니다. 북한은 유엔 대형국이에요. 북한은 유엔 회원국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또 그나마도 거기 보면 저거 뭐 아랍 인종들 섞이고 이러니까 또 그쪽에서 파키스탄도 도와주고 또 이쪽 정부군도 도와주니까 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북한을 델타 포스나 네이비스를 공격한다 하더라도 한국말 잘 통하는 우리가 옆에서 측면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럼요. 델타 포스가 네이비스를 가도 그 옆에 레인저 부대가 반드시 옆에서 측면 이른바 개호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역할을 우리 대한민국 군 특수 예를 들면 707 특임 여단 등이 해줘야 되는데 해병대하고 해병대고 우리 저 해병 수색대나 하겠습니까?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불가능한 거죠. 불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김영삼 대통령이 협조를 안 해가지고 못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걸 할 리가 없어. 하물며 그럼 세 번째는 중국의 자세, 중국의 용인입니다. 중국이 절대 할 리가 없죠. 네. 지금 이제 미국의 제한적 북폭이나 뭐 네. 김정은 제거 작전 군사 작전도 네. 이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제 상승돼 가야 되는데 네. 그 어느 단계 가면 중국이 곧바로 제동을 저 중국이 우리가 군사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라고 나올 텐데 그렇죠. 유엔 안보리 제재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중국이 네. 뭐 최대한 협조하고 있는 모양은 취하고 있지만 네.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 중국이 용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지금 보면은 압록강 건너에도 한 40만 가량의 중국군. 예전에는 그저 옛날 거 갖다 뭐라고 그랬나 심양군구, 선양군구라고 그랬습니다만 요즘 보면 북부군이라고 그래요. 북부군이 한 40만 정도가 지금 그 40만이 그냥 40만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대한민국보다 훨씬 강한 40만 군대가 항상 압록강 우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시에는 즉시 개입할 수 있어요. 지금 저 미국이 그 중거리 미사일 네. 장거리는 말이죠. 동북아시아에 배치되는 거 INF. 지금 미국하고 싸우고 지금 있잖아요. 죽기 살기로 지금 싸우고 있는 이 네. 판에 네. 일본에도 배치하면 안 된다. 네. 한국에도 배치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마당에 자기네 지금 동맹국으로 시진핑가 지난 6월에 가가지고 왕으로 책봉한 김정일을 죽이겠다고 김정은. 김정은을 나서겠다는데 중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럼요.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최근 8월 1일 날 미군 INF 이런 중거리 미사일 갖다 이제 파기하고 개발 들어갔습니다만 이미 중국엔 둥풍, 뭐 동풍이라고 그러죠 한자로 동풍 등 이미 중거리 미사일 약 1,500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핵입니다. 일부는 핵이에요. 그 핵으로 보면 괌 그 직전까지 이미 다 겨누고 있는 그 중거리 미사일 갖고 있는 중국이 그야말로 미국과 한국이 북한을 때려갖고 거기서 대규모 어떤 난민들이 뭐 저거 저 압록강 건너 넘어오고 이 지각이 흔들리는 동북아 지각이 흔들리면 절대 용인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 번째, 네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네요. 네, 네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결심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감수하고라도 네. 김정은을 제거하고 네. 통일로 가는 길을 열자. 네, 북핵 그러니까 이거 하여간 전쟁을 감수하고라도 북핵을 폐기하겠다는 국민적 의지를 결집해낼 수 있느냐. 그 의지를 갖다가 지금 누가 결집해? 그것도 예전에 윈스턴 처칠 같은 강력한 지도자가 있어도 될까 말까인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그야말로 김정은하고 그 따뜻하게 지내지 못해서 안달인 양반이 또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이 그들에 의해서 장악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 거기다 우리 군인들은 장군들이 켜켜이 이리저리 하도 후달려갖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장군들에게 또 그다음에 우리 저 병사들은 조금 일만 있으면
엄마 나 어떡해 이런 분위기에서 과연 그와 같은 국민적 의지를 결집해낼 수 있을까요? 하여튼 뭐 우리 보수 우파 세력들의 비혼이지만 네, SNS 인터넷 도는 김정은 제거 작전 북폭 무망한 이야기다. 너무 저 기대하지 마시고 힘을 길러서 네. 국민적 역량을 우리가 다시 결집하고 네. 새로운 정치 세력들이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북한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어야지 한 발 한 발 나갈 수밖에 없는 게 아무리 급하고 네. 가슴이 답답하더라도 네. 달려갈 수는 없는 거예요. 한 발 한 발 나가야지. 그렇습니다. 자 보면은 우리가 보면 알 바그다디의 그 죽음, 알 바그다디의 자폭이죠. 그 관련해서 요즘 보면은 많은 우리 보수 우파의 많은 그 국민들, 많은 애청자 여러분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런저런 그 같은 비원을 갖고 계시는 건 압니다만 현실적으로 즉 김정은을 갖다 참수하기는 사실상 미션 임파서블이다.